감염병 매개 모기 방제 지침. 제일막 인간의 적 모기. 모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모기는 한 해 72만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기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3,500종이 넘는 모기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56종의 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종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짓모기, 작은 빨간짓모기, 중국 얼룩 날개모기, 흰줄순 모기가 있습니다. 제이막 국내 주요 발생 모기의 발생원과 매개 질병. 빨간짓모기, 큐렉스 피피언즈 펠런즈. 한국에 널리 분포하고 집안에 주로 침입해서 사람의 피를 빤다. 월동은 집안 구석진 곳, 동굴 하수구 지하실, 골방온실 집안 욕실 등에서 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대량 번식한다. 산란은 더러운 물논, 썩은 물이 된 곳, 오줌통 등이다. 작은 빨간짓모기 큐렉스 트리테니운 슈스. 일본 내염의 주매개체인 작은 빨간짓모기. 성충의 몸 길이는 약 4.5mm로 작고 주둥이 가운데에 흰 띠가 있으며 다리 마디는 배 쪽은 흰색을 띠고 등 쪽은 검다. 일본 내염은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주로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여름부터 가을 8월에서 11월에 발생. 중국 얼룩 날개모기 아노펠레스 spp. 말라리아의 주매개체인 중국 얼룩 날개모기. 몸 길이 약 5.5mm이다. 아의 턱수염의 각 마디 경계부에 흰 띠를 둘렀고 뒷다리 발목마디 관절에 흰 띠를 둘렀다. 인축에 피를 빨며 논이나 늪지대 웅덩이 등 비교적 깨끗한 물에 산란한다. 한국 전역에 넓게 분포된 흔한 종이다. 4월에서 10월에 나타나며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흰줄순 모기, 에이즈, 알보픽터스,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황열 등을 매개하는 흰줄순 모기.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모기의 흡혈 과정을 통해 옮겨지는 감염병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신생아 소두증과 연관성 때문에 임신부의 감염에 특히 집중되고 있는 질병이다. 제3막 모기는 왜 피를 빨까? 모기는 왜 흡혈을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수정란을 갖게 된 암컷 모기는 난자를 성숙시키기 위해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피에는 이에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흡혈을 한 암컷 모기는 4일에서 7일 만에 알을 낳기 시작하여 성충이 되기 전까지 품종과 주변 기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일에서 14일 정도가 걸립니다. 제4막 모기 퇴치를 위한 방제 작업. 지난 60년대부터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로 연막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 소독은 분무 소독에 비해 해충 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 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소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군에서는 연막 소독은 수목지역, 하천 다리 아래, 하수관로 등 모기가 은신하고 있는 취약지역만 실시하고 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골목길 등은 분무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잔류 분무소독은 방역약품을 물과 혼합해서 분사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줄어든 대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해충이 활동하는 장소에 방역약품을 뿌리는 방법이어서 약효가 최대 5일 이상 지속돼 살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생태계 파괴 없이 모기유충만 살상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 차단하는 환경 친화적인 유충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오막 휴대용 방역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시동 버튼을 누르고 10초가 지나면 예열이 되는데 바로 약제 밸브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후 시동을 끄기 전에는 반드시 약제 밸브를 먼저 잠그고 정지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사용 후 약제 밸브를 잠그지 않고 정지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분사구 쪽으로 불이 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불이 붙었다면 연료 밸브를 즉시 잠그고 분사구를 아래쪽으로 향해 고여있는 연료를 흘러버리고 다시 시동을 걸어주시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는데도 시동이 안 걸릴 때는 노킹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노킹이란 엔진 속에 휘발유가 과다 공급이 되어 플러그에서 점화를 안 될 때를 말하는데, 이때는 엔진에 있는 휘발유를 태워야 합니다. 태우는 방법은 정지 버튼을 누른 채 시동 스위치를 짧게 눌러주어 엔진에서 부룩부룩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눌러주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휴대용 방역기를 사용한 후에는 약제 탱크의 뚜껑을 열어 압력을 빼고 보관하는 게 탱크 손상 방지를 위해 좋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작업량이 많았을 경우 보름에 한 번,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완충해주세요. 작업을 마치고 수시로 충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휴대용 방역기 사용 시 주의사항. 반드시 개인 보호장비, 보호복,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장시간 소독 작업은 피해야 함. 밀폐 공간에서는 사람들의 활동을 확인 후 살포를 고지하고 실시. 야외에서 살포 시에는 일몰 후부터 일출 전 사이가 적합. 주간에는 지열에 의한 기류 상승으로 살충제 입자가 상승하고 입자의 증발로 구제 효과가 저하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살포하지 않음. 제육막 약제 희석 방법. 약제통 200리터가 있습니다. 약제통 200리터를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20만 밀리리터가 됩니다. 이때 약품의 희석 비율이 300배라고 해봅시다. 경유량 20만 밀리리터를 약품 희석 비율 300에 나누면 적정 비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막 소독은 실내보단 실외에서 운영되는 편이 많기에 적정 희석 비율보다 농도를 다소 높여 사용하는 게 해충 방지에는 효율적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지역사회 방역을 책임지는 역군입니다. 국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충 방지에 총력을 다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